만화책 짱을 보면 인천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천에서 가장 싸움을 잘한다는 애들 중에서 같은 방향성을 가진 애들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 독일 와인 업계에도 이거랑 비슷한 집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VDP입니다. 한국말로 풀어보면 독일 우수 와인 생산자 협회예요. 안녕하세요, 디바인입니다. 전편 영상에서 VDP 얘기가 나온 김에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콘텐츠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알아둬야 하는 게 있어요. VDP는 독일에서 국가적으로 정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민간협회입니다. 하지만 굉장한 신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미리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에 수입되는 독일 와인 중에서 병목에 독수리가 있다 라고 하면 일단 믿고 트라이 해보세요. 그 생산자의 양조 방향이 내 취향과 안 맞을 수는 있어도 절대로 그 생산자는 실력이 없는 생산자가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강조를 할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일 와인 등급은 우리가 들으면서도 맨날 까먹죠. 잠깐 알아볼까요? 프레디카츠바인의 가장 상위 등급인 트로켄 베렌아우슬레제부터 베렌아우슬레제, 어쨌든 포도 수확 시기의 당도를 기준으로 등급을 매기고 있어요. 기준이 되는 게 와인 자체의 당도가 아니라 수확 시기의 당도라는 거, 일단 이거 하나만 알아두세요.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우리가 봤을 때 등급이 높을수록 고급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포도가 잘 익고 더 나아가서 수분이 증발할 때까지 익었다고 해서 그 포도로 만든 와인을 고급 와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좀 1차원적인 것 같죠? 잠깐 대표적인 와인 국가인 프랑스, 그 중에서도 부르고뉴 지역의 등급 분류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가겠습니다. 와인의 등급 분류 측면에서 전세계 와인 산업의 가장 선망을 받는 지역은 단언컨대 프랑스의 부르고뉴입니다. 아시겠지만 부르고뉴는 포도 밭마다 등급이 부여가 돼요. 역사적으로 이 밭에서 와인을 만들면 향이 풍부하고 고급스러운 와인이 나왔구나. 그러면 여기는 프리미에 크리. 와, 여기는 프리미에 크리보다도 더 좋은 와인이 나오네? 그러면 이건 그랑크리. 밭마다 이런 식으로 등급이 매겨져 있어요. 그 고급 밭의 개성, 즉 때루아를 잘 담아내는 와인일수록 고급 와인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이거를 생각해보고 독일 와인 등급을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좀 이상하죠? 독일의 기존 등급에 따르면 우리는 때루아 개념도 알 수가 없고 오로지 수확 시기의 당도 하나만 갖고 그 와인의 등급을 매기고 있는 거예요. 여담이지만 스페인 리오하의 등급도 때루아 개념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어요. 숙성 기간을 등급의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독일이랑 비슷하게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둘 다 역사가 오래된 9세기 와인인데도 불구하고 등급 개념에서는 뒤처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어쨌든 독일이 이런 등급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에 반기를 드는 생산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VDP예요. 야, 그게 무슨 등급이야. 우리도 1등급 포도밭을 분류하고 품질 관리를 통해서 등급을 매겨야 돼. 그게 독일 와인의 가치를 높이는 길이야. VDP는 이런 방향성을 갖고 있는 협회예요. 그래서 독자적인 기준을 갖고 협회 와인들의 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여기는 독자적인 등급 체계가 있어요. 이렇게 4개인데 이게 외계어 같아도 하나하나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맨 밑에는 구츠바인입니다. 일단 뒤에 붙는 바인은 와인이란 뜻이에요. 나라마다 와인을 말하는 단어가 다르죠. 와인, 뱅, 비노, 바인 등등. 근데 독일은 바인이라고 불러요. 앞에 구츠는 굿이라는 뜻이에요. 설명 들으니까 단순하죠. 굿 와인이란 뜻이에요. 가장 기본급이지만 그래도 좋은 와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오르츠바인의 오르츠는 사전으로 보면 플레이스와 같은 뜻이에요. 지역 등급 와인이란 뜻입니다. 부르고뉴 등급으로 치면 빌라주급하고 대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위가 에르스테 라게.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좀 다르죠? 앞에 2개는 바인으로 끝났는데 여기서부터는 라게로 끝나요. 독일에서의 라게는 프랑스의 크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르스테는 퍼스트라는 뜻이에요. 이걸 에르스트라고 읽으면 발음도 비슷하죠? 에르스트 퍼스트, 퍼스트 에르스트. 독일어니까 에르스테라고 읽는 게 더 맞겠지만은 외울 때는 이게 편해요. 1등급 밭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맨 위에 있는 가장 좋은 등급. 이거는 그로세 라게라고 합니다. 그로세가 그랜드라는 뜻이에요. 제가 앞에서 라게는 크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랑크리의 독일식 표현인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됐죠? 하나만 더 기억하면 돼요. 이 그로세 라게에서 만들어지는 드라이한 타입의 화이트 와인을 그로세스 게벡스라고 불러요. 줄여서 지지라고 부릅니다. 소녀시대. 그러니까 와인샵에서 독일 와인을 봤는데 병에 양각으로 지지가 붙어있다. 그러면 그 와인은 일단 드라이한 화이트고 기본 10만원이 넘어가는 고가의 와인인 거예요.
셀러에 고급 드라이 와인을 쟁여놓고 싶다 하는 분들은 지지만 아셔도 충분히 맛있는 거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VDP의 등급이 공신력을 가지는 또 다른 이유는 이 협회에서 등급마다 단위 면적당 생산량 제한을 한다는 거예요. 고급으로 갈수록 생산량을 떨어뜨립니다. 포도 열매 하나하나를 농축을 시킨다는 얘기죠. 독일이 원래 포도 생산량이 많은 나라예요. 그런데 VDP 회원이 되고 고급 와인을 만들려면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줄여야 돼요. 그래야 VDP를 달 수가 있으니까. 와인의 때로와에 집중을 하고 수확량을 제한해서 퀄리티도 신경 쓰는 집단이 바로 VDP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밭이 좋은 밭인지는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VDP 홈페이지에 지도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잘 돼 있어요. 빨간 게 그로세락이고 보라색이 에르스테락이에요. 그리고 궁금한 밭을 눌러보면 그 밭의 미세 기후나 토질, 그리고 거기서 와인을 만드는 생산자 등등 막대한 정보가 다 나옵니다. 독일 와인을 찾을 때 VDP 홈페이지를 찾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점도 함께 언급을 드립니다. VDP에 소속된 생산자는 독일 전역에서 약 200곳 정도밖에 없어요. 되게 소수지만 굉장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VDP 와인들이 미슐랭이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통념상 미슐랭 스타를 받은 레스토랑은 실력 있는 레스토랑으로 인식이 됩니다. 근데 잘하는 레스토랑이라고 반드시 미슐랭 스타를 받나요? 그렇진 않죠. 꼭 미슐랭 스타를 받아야만 좋은 레스토랑은 아니에요. 근데 미슐랭 스타를 받는 레스토랑 중에는 실력이 없는 레스토랑이 없어요. VDP가 그래요. 독일 와인 중에서 독수리 모양이 없다고 실력이 없는 생산자의 와인은 아니에요. VDP가 아니더라도 잘 만드는 집은 많습니다. 하지만 VDP의 와인들을 놓고 보면 그 중에서 실력이 없는 생산자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얘네는 와인을 판매하기 전에도 이 와인이 그 급에 맞는 와인인지 협회에서 내부적인 테이스팅도 거쳐요. 퀄리티 관리가 진짜 깐깐합니다. 독일 와인 등급 앞만 봐도 모르겠고 라벨 앞만 봐도 이해가 안 된다. 근데 잘 만든 리슬링은 먹어보고 싶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샵의 독일 와인 매대에서 독수리 모양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최고급의 드라이한 화이트 와인을 먹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최소 10만원 이상을 생각을 하시고 GG가 써있는 와인을 고르시면 됩니다. 아, 그건 좀 부담스러운데 5만원 전후에서 좀 괜찮은 고급 와인을 구할 수 있을까? 하는 분들은 독수리 모양과 에르스테 라게라고 써있는 와인을 고르시면 돼요. 와인마다 샵마다 다를 건데 이거는 대충 5, 6만원 전후에서도 구할 수가 있어요. 이마트에는 슐로스폴라스가 있죠. 마트에는 기본급만 들어가는데 기본급만 해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선택에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독일 와인이 가성비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수요가 적어서 공급이 적기 때문입니다. 마진율이 높게 잡힐 수밖에 없어요. 해외가랑 비교하면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도 부르고뉴 피노누아가 완벽한 대안이 없는 것처럼 저는 독일 리슬링도 완벽한 대안이 없다고 생각해요. 와인에 빠지면 어떻게든 손을 대게 돼 있어요. 그렇게 지갑이 얇아지고 길거리에 나앉고 어렵고 가성비가 별로이긴 해도 그걸 감수하고 먹을 만한 와인이 또 독일 와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 영상이 어렵기만 했던 독일 와인에 조금이라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콘텐츠 제작자로서 굉장히 기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큰 인기가 없지만 리슬링 수요도 좀 늘어나고 국내 가격도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와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아는 만큼 맛있다. 지금까지 디바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